자, 야구가 있는 점심의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e스포츠 서울의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지금 약간, 이 영혼이 좀 빠져나가 계시는 그런 느낌인데.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뭔가, 지금 오전에 또 이제 바쁜 일이 또 있으셔가지고 저희 또 요 얘기를 또 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오늘 단독 기사를 또 이제 김동현 기자님 딱 쏘셨는데 이 오승환 선수의 연봉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 구단에 백지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단에 백지위임 거기 했는데 이제 계약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계약을. 네. 계약이 완료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네. 금액은 뭐 기사에 나가긴 했는데 그 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총액 17억이다. 네네. 어차피 구단 그 오승환 선수의 성적 자체는 이제 재작년 혹은 좋을 때보다는 조금 작년에 안 좋았던 거는 맞기 때문에. 네네. 애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삭감 대상으로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백지위임을 했고 이제 책임감을 보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너무 이제 덮어놓고 막 깎기도 그렇게까지 나쁜 성적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부터는 또 반등을 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도 어느 정도 대우를 또 이름값 생각하면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오승환 선수가 어쨌든 이 책임감, 이 13연패의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부진했었던 게 또 마음에 많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단이랑 살짝 이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이, 그냥 구단에 맡기겠습니다. 운동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이러고서 갔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좀 이제 선수를 좀 자존심을 세워준 그런 계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머리 하셨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네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님 펌 하신 건가요? 머리 하셨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아, 6개월에 한 번쯤. 더 텀이 긴 거 아닌가요? 6개월에 한 번 하시면은 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 사라져 있을 것 같은데? 6개월이면 미용실 3번 정도 가요. 진짜요? 2달에 한 번 정도 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되게 드물게 가시는군요. 네. 자를 때 아예 팍 자르는 스타일. 알겠습니다. 지금 다 먹었다님이 유튜브에서 치드래곤만큼 반가워요 기자님 또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현희 선수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뭐 저희 첫 번째 주제로도 역시 오지환도 계약을 했네요. 오지환 선수도 이게 뭐야? 6년간 총 124억 원에 와, 씨. 아우 좋겠다. 와, 대박이다. 보장 100억. 보장액은 100억이고 옵션은 24억 원. 야. 6년에 그런 보장 100억 그리고 옵션까지 합하면 6년에 총액 124억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부러운데요? 아, 근데 그동안 사실 오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FA 때 좀 여론이 좀 좋지 못하기도 했었고 또 그때는 또 시장이 이런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좀 돈복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FA가 이제 뭐 천우를 타고 나야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네. 이제 뭐랄까 좀 때가 안 맞으면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대박을 상대적으로 좀 못 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몇몇 선수들이 있었는데 전준우 선수도 또 그렇고. 네, 전준우 선수도 그랬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BFA 연장 계약이 계속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여건이 조성이 됐고 이번 또 FA 시장에서도 많은 돈이 오갔고 그리고 오지환 선수의 이름값이나 팀 내 비중이나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뭐 이미 120억대 계약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6년이잖아요. 네. 6년이면 뭐 LG는 할 수 있는 대우를 최대한으로 했다. 아, 그렇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옹이님 말씀처럼 원하는 6년 계약 드디어 이뤘네요. 39살까지 커버되는 계약이다.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오주환 선수 입장에서는 섭섭지 않은 금액에 또 이제 LG 트윈스에서 선수 생활을 또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원클럽맨으로 남고 싶다라는 이제 오주환 선수의 바람이 또 그동안 또 워낙에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서로가 맞물린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야구판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심한 듯합니다. 올해는 우승가 기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진님? 빈익빈 부익부 심하다고 보면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저게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좀 잔인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실력대로 받아가는 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러면
뭐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돈 많이 줄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팀 내에서 뭐 오지환 선수도 그렇고 뭐 양의지 선수도 그렇고 FA를 계약한 선수도 잘하니까 돈 많이 받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랫단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못 받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 연봉이 3천만 원을 오른 지도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뭐 1군에 올라오면 이제 기본빵이 5천만 원이니까 그만큼 벌충이 돼서 이제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철저한 경쟁 체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대우를 못 받는 선수들이 무조건이라고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오긴 하는데 비익빈 부익부 저도 뭐 인정은 하지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뭐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바꾸기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지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소급 적용해서 주기도 무리거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전준호 선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 실력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씁쓸하지만. 그리고 저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프로의 세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또 특히 이제 스포츠 혹은 뭐 이제 뭐 예체능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좀 더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훌륭한 선수들은 엄청난 이 돈을 또 받거나 혹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또 이제 뭐 추운 겨울을 보내거나 지금 사실 아직도 FA 시장에 5명의 선수들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은 아직도 4명인가요? 네. 이제 아직도 미계약자로 남아있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수들도 FA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 특 A 장타 능력 있는 유격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특급 대우 받습니다. 실베스타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오지환 선수 결국에는 이제 야구 좀 한다 하면 이제 기본 100억은 깔고 가네요. 또 위에 이제 야옹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떻게 계약 보십니까? 계약 저는 잘한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네. 이 정도 줘야 되는 선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LG 팬들 뭐 오지환 생각은 괜찮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영구 결변 뭐 하는 것도 또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6년 동안 좋은 성적 내고 은퇴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안 줄 수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입단식도 기자회견 안 가시네요. 또 얘기하셨는데 이 롯데갈매기 TV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가신데요. 오늘 입단식하는 롯데호텔 부산 가고 있다고. 오늘 이제 한현희 선수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한현희 선수에 대한 계약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단식은 저희 매체 다른 기자가 지금 가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한현희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1에서 4선발까지는 어쨌든 이 롯데자이언츠가 딱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마지막 퍼즐, 과연 5선발, 이 한현희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현희 선수가 이제 5선발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허리에서 또 힘을 보태주게 될 것인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현희 선수가 합류하면서 롯데 선발 경쟁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현희 선수의 조건 이제 3+1년에 계약금 3억, 보장연봉 15억, 최대 37억 등 총액 40억 원입니다. 선수가 최초로 3시즌 동안 구단이 설정한 개인 성적, 그러니까 옵션이죠. 옵션을 달성할 경우에는 2026년에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또 약간 좀 이 국내 KBO에서는 좀 나오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이 독특한 계약 조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이 계약 조건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한현희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걸었다고 봐야죠. 옵션이 22억이면 40억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는데 네. 보장액이 18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만큼 가져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롯데는. 네. 한현희도 한 만큼 가져가겠다라는 걸 억셉트 한 거고 그러면 2억만 딱 놓고 봤을 때 윈윈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결국 한현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맞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아주 거액을 그러니까 보장 금액 기준으로서 아주 거액을 투자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3+1년에 3억 18억이면 3년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네. 그럼 3년에 18억 잡으면 6억밖에 안 되네. 그냥 적당한 중소형 FA 하나 잡은 거예요. 금액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한현희가 엄청 잘해서 더 막 챙겨가면 그러면 연평균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년 40억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현희가 한참 좋을 때 모습을 회복하고 살도 많이 뺐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빠졌다, 엄청 좋을 때 모습을 회복해서 잘해주면
롯데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보장 금액보다 옵션이 더 큰 계약, 그리고 이제 게으른 천재를 위한 맞춤 계약인 듯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옵션 잔뜩 넣은 계약도 마음에 든다라는 이제 반응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발로 쓰려고 데려왔다고 봐요. 옵션에 퀄리티 스타트 항목 있다고, 그럼 이제 또 선발로 봐야 되겠죠. 또 야옹이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세라피모님이 일단 롯데는 박세웅 선수 외에 믿을만한 선발을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거고, 한현희에게 옵션 걸어 동기도 부여하고 꼭 선발이 또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서 영입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김빌리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서로 윈윈 계약이기는 하는데 키움이 장사는 최고로 잘한 듯 싶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A급 FA잖아요. A등급 FA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상 선수도 20인 보호 명단 외의 선수를 또 데려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키움은 선수를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늘 돈으로 받기만 했던 팀이긴 하지만 네네. 뭐 뎁스가 부족한 팀은 아니지만 선수야 뭐 1군에서 20인이면 그냥 1군 선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선수를 보강할 수 있다면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옵트아웃은 구단과 선수가 동시에 동의해야 발동되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선수 선택인가요? 하셨는데, 이게 이 옵트아웃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결정하는 거고요. 팀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팀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조항도 있습니다. 상호 옵션도 있는데 그건 둘 다 실행을 동의를 해야지 발동이 되는 그런 옵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하고 본인이 다시 한번 가치를 재평가 받고 싶다. 그럼 이제 그때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3년 하고 옵트아웃해서 다시 연장 계약을 단연 계약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 선수 본인은 어차피 3년 하고 옵트아웃해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더라도 물론 다른 팀이랑 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엄밀히 말하면 또 FA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4년 1년 더 있어야 됐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다른 팀에서 연장 뭐 어차피 지금 BFA 단연 계약이 완전히 세팅이 됐기 때문에 다른 팀은 못 갈 건 아니지만 그러네요. 3년하고 롯데 계속 남아있는 거를 자기도 원하지 않을까. 본인만 잘한다면.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지금 이제 이상님께서 계속 이 댓글로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뭐가 다 잘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할 거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른 8개 구단이 또 바보예요. 다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FA 계약을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기대할 것들이 있었다. 혹은 조금 아직까지 한현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팀들이 여럿이었으면 조금 더 계약이 일찍 이루어졌을 텐데, 롯데랑 계약한 배경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현희에 대한 관심이 롯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들린 얘기로는 서울팀 중에 하나도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한현희가 아직 젊기 때문에 네네. 93년생이니까 만 30세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아주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그 보여줬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구단들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찔러봤겠죠. 관심을 보였겠죠. 근데 첫 번째 가장 최근 2년간 보여준 게 없어요.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아쉽죠. 네. 그리고 재작년은 그 코로나 규정 위반 때문에 강제로 못 뛴 거고. 그렇죠. 올해도 이제 그 여파가 좀 있었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이 조금 아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감점 요인이 된 거죠. 그러면 꾸준히 잘했던 만 30세 선발 투수가 밖에 나오면 4년 80억 100억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보장금액 18억 이렇진 않겠죠. 거기서 막 깎인 거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해 이미지를 좀 안 좋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게으르다, 뭐 회사에서 오면 되게 7렐레 8렐레 할 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시작 빡 이러면 엄청 집중해서 잘해요 또.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앞도리도 안 보고 막 달려가는 그런 또 이렇게 집요한 맛이 또 있어서 양가의 그 모습을 다 봤겠죠 구단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는 이쪽을 더 좋게 평가한 거고, 우리가 이 친구 잘 쓸 수 있겠다고 평가한 거고, 다른 팀은 보성 선수 20인까지 주면서 데려와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죠. 그 한현희에 대한 기대치만 놓고 계약을 했다라기보다는 주변 여건들이 너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보상금 줘야지, 선수 줘야지,
그리고 또 뭐 워크의식에 대한 문제도 네. 있지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할 부분들이 확실히 좀 그러니까, 많았다. 그러니까 if가 붙을 수밖에 없는 FA는 무조건 if가 붙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오는 거니까. 하긴 맞습니다. 네.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부디버프 받으면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얘기하셨는데 야야야호님이 한현희가 최근 2년과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인터뷰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고향팀으로 돌아가게 돼서 마음 다 잡고 뭐 술도 끊었고 뭐 살도 지금 엄청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의지가 돋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저도 잘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살을 뺐다는 것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근데 진짜 이거 보시면은 이 네. 프로필 사진 지금 찍힌 거 보세요. 유니폼 입은 사진 보세요. 이 라인이 생겼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두툼한 선수였는데 진짜 살을 많이 뺀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고 되게 부러웠어요. 나도 내가 빼야 되는데. 그래도 기자님은 운동선수가 아니시니까. 네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내용상 열심히 안 하면 돈이 또 줄어드는 거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잘 하겠죠?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배영수 코치도 인터뷰에서 한현희의 공격적인 투구 스타일이 또 나의 지도 방식과 또 잘 맞는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배영수 코치 엄격함과 공격적인 투구 스타일 과연 이제 한현희 선수를 또 반등시킬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롯데자이언츠 확정 선발진 댄 스트레일리 선수, 찰리 반즈 선수 그리고 박세웅의 한현희까지 있습니다. 이제 5선발 경쟁을 두고서 여러 명의 선수들 이 젊은 투수들이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인복, 나균환, 김진욱, 서준욱 이 선수들 지금 뒤에 성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선수가 좀 앞서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현희 선수는 선발을 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고정 한 자리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선발로 일단 무조건 써보겠죠. 그리고 안 되면 불펜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5선발이 남는데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균환 선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완전 뭐 서튼 감독의 페르소나라 그래야 되나? 거의 뭐 진짜 또균환 네. 균환이네 이런 느낌으로 위기 상황에 항상 나균환 선수 아니면 선발 땜빵 필요하다 나균환 선수 그랬을 때 항상 또 삼진 잘 잡아주고 또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부산 내려가거나 무슨 뭐 부산 내려갈 때나 롯데 경기 볼 때는 자꾸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꾸준히 선발을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놓고 딴 사람 기록도 막 봤는데 이인복 선수도 그렇게 나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또 잘했는데. 약간 들쑥날쑥한 감은 있었어요. 그 평자가 4점대라는 거는 어쨌든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잘 던졌다가 조금 안 좋았다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균환 선수를 서튼 감독이 또 좋아한다면? 작년처럼 그렇게 쓸 값이라면 이인복이 제일 먼저 나갈 수도 있겠죠. 선발 5선발로. 투수로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진욱, 서준환은 롯데가 진짜 작심하고 키워야 되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2000년생, 2002년생이니까 나이도 창창한데. 유망주들인데. 이 선수들 기회 안 주면 또 언제 커요. 이 선수도 기회 줘야 되고. 근데 이제 다 떠나서 문제라고 상황에 좀 처한 상황이 롯데는 지금 이제 실적을 내야 되는 팀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돈도 많이 썼고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마냥 젊은 선수들에게 그래 너 이렇게 얘 커야 되니까 경험치 먹이자라고 하기도 조금 모호해요. 지금은 달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튼 감독도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네네. 서튼 감독도 이제 뭔가 성적을 내야겠다는 압박 혹은 부담이 없진 않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실적이 있는 선수를 앞에 내지 않을까, 먼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야옹이님 말씀처럼 근데 시즌을 진행하다 보면 선발 투수 자원은 많을수록 좋다. 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수가 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또 찾아올 거기 때문에 투수들 특히 또 선발 투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 롯데 1에서 4선발진 지금 뭐 스트레일리, 반즈, 박세웅, 한현희까지 이렇게 딱 지금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선발 투수 WAR이 7.86 리그 8위였고요. 소화 이닝이 752.2이닝 이 리그 6위였습니다. 막 그렇게 중위권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현재로서 지금 이제 새로운 선발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일리랑 반즈는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보여줬죠. 뭐 작년에 말미에 들어와서 2점대 평자에 11경기 4승인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리고 반주도 뭐 약간 전반기 대비 후반기가 아쉬웠다면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기는 거의 MVP 페이스였고 그렇죠. 이 둘 놓고 누구 선발로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쪽은 뭐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네. 박세용 선수도 이제 BFA 단연 계약을 하면서 이제 책임감이 엄청 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올 시즌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 가야죠. 박세용 올해 무조건 잘해야 돼요. 네네. 그 물론 이제 너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것이 뭐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제 박세용은 또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기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비시즌 엄청 준비도 잘했더라고요. 그 엊그저께 있던 체력 테스트 거기도 뭐 무난하게 통과를 한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배영수 코치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쪽 3명은 고정 세팅이 됐어요. 이제 두 자리가 이제 문제인데 한현희 선수를 선발로 쓴다 치고. 그렇죠. 나머지 한 자리잖아요. 근데 5선발은 어차피 10개 구단 통틀어서 한 명이 꾸준히 돌아가는 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사실. 네. 뭐 누가 잘하면은 또 요 선수한테 기회 주고, 네. 뭐 조금 못한다 하면 또 다른 선수가 또 그 기회를 잡고 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 3에 4선발까지만 세팅이 되면 어떻게 해도 굴러가요. 그리고 좋은 성적 나와요. 선발만 잘해주면. 그러면 지금 롯데가 선발진은 구색이 다 갖춰지지 않았나. 이제는 구슬들이 막 있으니까 잘 깨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진눈깨비님, 서튼만 걱정된다. 윤오빠 무진아님, 돌튼이 기본만 하면 되는데 기본이 참 힘든 돌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감독, 이 서튼 감독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 운영 불만 가지신 롯데 팬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 해에는 조금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감독이 뭐 팬들의 비난에 흔들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뭐 자기 그 야구관대로 가야죠. 네. 뭐 벤투 감독이 또 그랬었던 것처럼. 거의 말하는 철학이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도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 네. 프런트 차원에서도 요런 거는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돈을 많이 썼어요. 맞아. 올해는 진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 없다 하던 포수 앉혀놨고 유광남 데려왔고 그 없다 했던 유격수도 될 것 같고 노진혁 선수 데려왔고. 그러면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유망주의 동시다발적인 폭발을 통한 팀의 성적 상승 이게 지금 이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성과를 야 니네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줬잖아. 근데 성적 왜 안 나?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측면이라면 약간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이 서튼 감독에 대한 이 비판이 또 많이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케이니만큼 좀 달라진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채팅 좀 잠깐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롯데 2023 시즌 걱정은 이대호 선수의 공백 아닐까요? 3할 20홈런 100타점 선수가 또 빠졌으니까 요게 또 어떻게 할지 이 공백을 또 어떻게 메워야 될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큰 숙제가 될 텐데 뭐 이대호를 메울 수 있는 선수는 리그 전체에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한 명이 오롯이 메워주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다고 봤을 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빠진 만큼의 공백을 메워주기만 해도 롯데는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쵸. 이 이대호 공백은 유강남이랑 노진혁이면 쌤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진짜 돈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써야지 이대호 선수 하나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대호 선수는 그냥 너무 거물이었던 선수잖아요. 너무 존재감이 거물이니까. 진짜 뭐 은퇴 시즌에 저렇게 하기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탄성과 탄식이 막 오가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 팀에서는 탄식하고 우리 팀에서는 탄성을 내지르고 했던 팀이니까 선수니까 그러니까 떠난 선수 아쉽지만 어쨌든 뭐 얘기는 끝났고 그렇죠. 뭐 한 시즌만 더 이제 끝났잖아요. 예능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는데 여기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렇게 하면 자꾸 떠오르는 선수가 일단 한동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작년에 초반에 막 좋다가 조금 안 좋아졌잖아요. 여기도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타선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노진혁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이 되는 유격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NC에서도 그 20홈런 유격수로 엄청 좋았고 한 방이 있고 공격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롯데가 꽤 오랜 시간 가지지 못했던 유형의 유격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돈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데려왔으니까 이 친구가 좀 해주면 전체적으로 붕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진혁 선수가 또 타선에 네. 약간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호 공백보다는 수비 그리고 이제 주루 플레이가 더 문제라고 본다. 실베스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난해 사실 롯데의 수비는 진짜 좀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투수들도 그것 때문에 좀 쉽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포수, 유격수 사실은 이제 수비의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또 보강이 된 만큼 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영 기자님의 2023년 롯데 순위 몇 위로 예상하시냐고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올해는 가을 가야죠. 5강 가능? 가능하지 않을까요? 5강 가능? 네. 아, 좋습니다. 5위? 5위? 5위. 아, 좋아요. 와일드카드 경쟁 이제 딱 승리를 차지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롯데 상대로 엄청 잘했었기 때문에 롯데 쪽에서는 더 좋다고 느껴지겠네요. 또 하초코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강리호 선수, 이제 강윤구 선수 얘기하시는 거죠. 강윤구 선수에 대한 뭐 이야기 없냐라고 또 질문도 해주시는데. 저긴 혹시... 롯데가 오퍼는 했고요. 네. 강윤구 선수, 강리호 선수죠, 이제. 네네. 강리호 선수 쪽에서 조금 이제 자기 마음에 싹 들지 않는 조건인 것 같아요. 롯데는 기다리고 있고 이제 뭐 조건이 바뀌진 않을 거다. 네네.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어제도 제가 기사를 쓰긴 했는데 극적 반전이 없으면 백기투항밖에 없는 조건이 이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죠, 그렇죠. 판 자체가 네. 원하는 팀이 또 없으니까. 네. 사실 뭐 고액의 선수는 아니지만. 고성적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한참 뭐 어렸을 때 일단 초반은 그때 뭐 150 던지는 좌원이면 뭐 그때도 뭐 엄청 이슈가 됐지만 지금 성적 보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네. 좀 그냥 이렇게 또 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자, 뭐 일단 또 주제 두 번째로 또 넘어가라고 하니까 넘어가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제 이 두 번째 주제, 이 한화이글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이글스가 이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올 시즌 새 주장으로 이제 정우람 선수를 선임을 했는데요. 이 사실은 수베로 감독이 끝까지 믿어준 주장, 이 하주석 선수가 또 이제 오프 시즌에 또 사고를 치면서 또 이제 음주운전에 또 적발이 되면서 이제 정우람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주장에 완장을 또 차게 됐습니다. 참 무거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노수광 선수에서 하주석으로 주장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결코 강한 주장이 리빌딩인 한화를 성공으로 이끌기를 바랐습니다만 시즌 중에도 한 번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서도 사고를 한 번 또 치면서 주장으로서의 명예를 또 잃게 됐죠. 이랬을 때 뭐 얼굴 못 들고 선수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를 주기 위해 베테랑인 정우람을 새 주장으로 선택했고 팀 내 최고참이기 전에 모든 선수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인 만큼 직접 제안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정우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에 그렇게 썩 그동안의 이 성적보다는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도 롯데랑 좀 비슷한 게 롯데보다 어찌 보면 더 절박한 팀이죠. 네. 계속 이제 꼴찌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린 상태니까. 그렇죠.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했어요. 근데 주장은 하주석 선수가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저는 그 하나의 이번 정우람 선수를 주장으로 영입한 게 약간 그 고육책 같아요. 또 뭔 소리냐면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주석 선수는 지금 중간에서 그러니까 보통 다른 팀이라면 중간쯤에서 후배들 챙기고 선배들 따르고 하면서 이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작이 덜컥 돼버렸어요. 그렇죠. 한화에서. 왜 그랬냐면 하주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쵸. 베테랑들 다 정리를 해버렸잖아. 다 나가버렸으니까. 투수는 그렇다 치고 투수 합쳐봐야 거의 상위권에 올라가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20대인데도
투수 쪽에 정우람, 장민재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다 할 선수가.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주장이 돼서 선수단 풀 케어를 해야 되고 뭐 저 프런트랑 소통도 해야 되고 코칭 스텝 소통 자기도 바빴어요. 제가 봤을 땐 주장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 친구도 과부하가 막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이상하게 풀린 걸 수도 있어요. 뿜어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건 사태는 벌어졌고 판은 깔렸고 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써야 되지? 주장을 누구를 해야 되지? 한번 했다가 노수광 선수 주장이었다가 이제 뺐는데 다시 주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보다 야수 쪽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수 쪽에 마땅한 누군가가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하주석 선수가 사실은 야수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최고참급이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더 어린 선수에게 맡기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값 있는 선수가 필요했어요. 지금 한화에는. 딱 보니까 정우람 딱 눈에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좀 어쩔 수 없이 이름값이라면 최상이잖아요. 네. 하나 통틀어도 최상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제일 큰 형이고 하니까 야 가자 이렇게 해서 좀 리더십을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우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SK 시절부터 또 그 왕조를 또 몸소 겪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또 워낙에 항상 좋은 성적을 또 거뒀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보니까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또 마무리를 짓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글스 수베로 감독이 믿을 수 있는 베테랑은 사실상 이제 정우람 선수가 유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혹시 하주석 선수 근황 알고 계시냐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어때요? 특별히 들린 얘기가 없고요. 조용히 있겠죠? 그치, 자숙하면서 자숙하면서 지금 뭐 뭘 한다고 곱게 보겠습니까? 하긴 맞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어디 봉사활동하러 가더라도 조용히 가야 돼요. 네. 알려지면 또 이미지 세탁한다고 욕먹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네. 뭘 봐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밥도 바깥에서 못 먹어.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특히 팬들의 눈과 귀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차라리 나요. 참. 어차피 내년 시즌 징계 때문에 그 일정 경기 뛰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70경기 또 출전 정지인데 맞습니다. 지금 뭐 강제 자숙이 돼야지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주석 선수 또 얘기도 해봤고 한화야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 시즌에는 이제 수베로 감독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튼 감독이랑 같이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이 리빌딩의 좀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인데 사실 이제 수베로 감독 첫 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또 많이 제작이 됐었고 또 조명이 되면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지난해에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좀 이제 마지막 해에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이 있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한화가 지난 2년간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선수를 영입한 게 뚜렷이 없었고 투자를 이제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기업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잖아요. 최현성을 일단 데려왔고, 그렇죠. 이태양도 복귀시켰고, 다시 복귀하고, 뭐 장시환도 잡았고, 오선진도 이제 상황이 급해져서 움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오선진도 이제 영입했고, 그렇죠. FA에만 128억을 썼어요. 많이 썼네. 네. 그냥 내 담당 팀 뭐 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드라이하게 딱 봐도 10등 했던 팀이 이 정도 돈 썼으면 더 잘하겠다는 시그널 아니야? 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팀은 성적이 나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한테 우승하라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바라시는 것, 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도 탈골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한테 당장 우승하세요. 이런 팬은 아마 제 생각에는 있어도 거의 극소수가 아닐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저 꼴찌 소리 좀 듣지 말자. 뛰지도 못하는데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선수도 데려오고 팀 전력을 강화했으면 그럼 이제 최소한 5강에 가능성이 보인다 정도까지는 가야. 그렇죠. 5강 가면 더 좋고. 네. 그렇게까지는 가서 이 팀이 달라졌다, 우리 팀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이번에 또 꼴찌하고 이러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진짜 사실상 이 야구단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3년 연속 꼴찌를 한다? 아무리 뭐 리빌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성과가 지금은 또 필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성적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리고 젊다고 용서가 되는 시기가 지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아니 왜냐면 뭐 매년 리빌딩 이게 사실 진짜 수베로 감독이 있는 3년 동안만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면 모르겠지만 막 10년 전 기사에도 한화식 리빌딩 시작 뭐 10몇 년 전에도 막 아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2008년 그때 이제 어쨌든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가을 야구 도전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한화이글스가 이 대표적인 꼴찌 팀의 이미지를 또 가져가게 되었고 불과 몇 년 전에 3등에서 플레이오프도 또 갔었던 팀인데 그러게 뭔가 조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아까 도도님이셨나요? 뭐요? 최은성 빼고는 원래 있던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원래 있었던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없던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하초코님께서 하나는 탈꼴찌 가능하다 보시나요? 그래도 냉정하게 하나에서 스토브리그가 보강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보다 약한 팀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덤벼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100만 4경기를 장기 레이스로 가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얘기가 1등도 4번 진다. 네네. 꼴찌도 4번은 이길 수 있다. 그쵸.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평균을 수렴하게 될 텐데 너무 압도적으로 떨어진 시즌이에요. 지난 시즌이. 한 팀이 너무 떨어져도 리그 흥행에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양극화도 되니까.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은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조금만 올라가겠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네. 이 메시지를 선수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고다 사실상. 이건 선수단 보강은 이제는 너네들 좀 보여줘야 돼. 약간 이런 압박으로 선수단이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와우. 서라방님께서 오랜만에 라이브 왔어요. 다시 보기로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드세요 하시면서 5만원 후원.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라방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자주 또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단의 성적이 계속 안 좋으면 모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한화? 거기 야구 못하던데 아니야? 물론 하나가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는 하지만요. 얘기를 하셨는데 영풍님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하나솔루션 다녔거든요. 저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요즘 야구는 잘하냐? 맨날 이런데요. 이게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하나솔루션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그룹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까지도 저런 얘기를 듣는 그 친구는 또 야구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해라, 잘해라.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도 못하냐, 막 이래.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과동기나 선배들 중에 이제 한화 그룹에 다니는 이제 후배도 있고, 형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는 종합화학인가 석유화학에 다녀요. 심지어 자기가 응원하는 팀도 있어. 그러니까 한화에 몸담고 있지만 원래 이제 좋아했던 팀이 있어가지고. 가끔 만나, 야 한화 노래는 어떠냐? 갑자기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회사인데. 참 그래요. 이럴 때 있어요. 맞습니다. 네. 카레돈가스님 꼴찌에도 응원할 수 있다. 근데 직관 가면 살짝이라도 점수 벌어지면 바로 분위기 가라앉는 모습이 보인다. 패배주의에 쩌드는 모습이 싫다. 이 약물고 소리라도 지르고 한 발짝이라도 더 뛰는 모습만 보여주라. 이런 진짜 이 절실한 마음입니다. 네네네. 요즘에 왜 이제 좀 지나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꺾기 잡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수단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좀 점수 좀 많이 그래도 그것도 있잖아요. 한화 팬분들이 뭐 점수차 막 18대 몇이야. 그런데 1점 냈다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팬분들을 봐서라도 이 약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저도 저 측면에서 선수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구단에서 야 투자했다. 올해는 잘해야 돼. 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한테 한국 시리즈 우승하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팀이 달라졌다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맞아요. 아, 내가 응원한 팀이 우리 팀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단 그게 1번이고 이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롯데도 비밀번호 시절에 롯데하면 그 이미지, 꼴찌 이미지가 박혀버리니까 그거 탈피하는데 아직도 고생하는데 하나도 빨리 저런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시급합니다. 딱 저거요. 저도 주변에 진짜 롯데 광팬이 하나 있는데 그 흔히 그 멸칭을 쓰잖아요. 네네. 무슨 대 그래가지고 꼴대 뭐 이런 하잖아. 에이, 어때 유튜브인데. 네. 그렇게 듣기 싫대요. 그래. 그렇게 듣기 싫은데 꼴대 어느 순간 자기도 자기 입으로 그러고 있더래. 어느 순간 자기도 자기 입으로 그러고 있더래.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야구 선수들은 자기 직업이니까 네.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겠죠. 연봉 받아가면서.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직업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 아니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팬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나는 내 응원팀을 응원한 것 뿐인데 야 니네 팀 또 꼴찌했더라. 이렇게 왜 비웃음을 사야 되고 이 팀이 부진했다고 또 나까지 이렇게 어깨를 좀 수그리고 다녀야 되고 이러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계 팀아 일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야구는 저는 약간 종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빠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맞아. 약간 나한테 약간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팬들 사이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선수들이 좀 뭐 알아야 좀 된다라고 된다. 네. 하면 너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야구를 하고 취재하고 있는 기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승과 기진이 아버지 하나팬 항상 경기 마지막은 안 보셔요. 가슴 아프다. LSH님, 아산에서 학교 댕기는 초딩 아빠의 욕심으로 하나 이글스 잠바 입고 학교 갔다 놀림받고 울고 옴. 진짜 너무 슬프다. 가슴 아프다. 진짜 가슴 아프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선수들이. 지금 팬들이 왜 이렇게 놀림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에? 어린 팬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 줄 거야? 이 하나 이글스 선수들? 올 시즌에는 진짜 좀 지더라도, 혹은 이제 지고 있더라도, 또 이제, 이기고자 하는 모습 좀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푸른 가습기님 그걸 왜 입혀? 왜요? 글쎄. 아니 자켓 이쁜데 입어요. 저기 블랙에다가 주황색 딱 하면은 조합이 이쁘단 말이야. 색 조합이 이쁘단 말이야. 성적만 나오면 되는데 하나 이글스 또 이제 좀 반등에 좀 불씨를 좀 보여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유니폼에 하나라고 적혀있는 게 문제임? 그럼 어떡해요? 이글스만 쓸 수는 없잖아. 전에 경기 중에 수베로 감독님 해탈하신 거 보고 또 마음이 찢어졌다고 후셰님까지도. 유명한 움짤 있었죠. 이러면서 그러는 것도 저 또 이제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야구 하나 못했을 뿐인데 놀림까지 이어지네. 참 진짜 잘해야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오늘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도 좀 해봤고 또 이제 한화 이글스 얘기까지 또 해봤는데 이 공교롭게도 또 두 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좀 이 아픔까지도 이 여러 팬분들의 또 아픔까지도 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또 됐습니다. 이 참 뭐 물론 잘하고 있는 팀들 팬분들께서도 뭐 잘하고 있는 얘기도 해주세요 하시겠지만 또 다음 시즌 이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하는 게 또 이렇게 오프 시즌 아니겠습니까? 롯데자이언츠도 그렇고 한화 이글스도 그렇고 다음 시즌 조금 더 먼 곳,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즌이 되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김동현 기자님 또 나와주셨는데 또 준비를 정말 또 많이 해주셨고 별 말씀. 오승환 선수 얘기도 했고 또 오주환 선수도 얘기도 했고 오늘 정말 좀 풍성한 방송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저겁니다. 설 연휴라 가지고 저희가 월요일은 또 쉬고 26일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 또 26일에는 우리 안치홍 의원님 또 일본 갔다 또 돌아오시거든요. 가오시마 갔다가 또 돌아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26일에는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김동현 기자님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또 40분 넘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진행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